묘월의 병화입니다. 목이 하나, 화가 네 개, 토가 하나, 금이 없어요. 수가 두 개. 5대 3이죠? 이게 내가 강해요. 그러면 5대 3 신왕사주입니다. 그런데 나는 신왕사주로 안 봐요. 왜 신왕이 아닐까요? 이렇게 나의 입장인 병화 입장에서는 개수하고 개수가 있죠. 그러면 딴 거 생각하지 마세요. 병화가 개수가 양쪽에 있으면은 먹구름이잖아요. 이게요, 먹구름일 수도 있고 안개일 수도 있어요. 요 천간이 하늘에 어두컴컴한 형상이라고요. 그래서 이게 신왕이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뭔고 하니, 이게 왕했다고 하면은 이 병호대운의 화가 아주 강하죠. 이 병호대운의 화가 강했을 때 절대로 좋을 리가 없죠. 그런데 이때가 최고의 전성기라. 사시니까 병화니까 이게 녹이요. 병화의 녹이죠. 병화의 녹이 여기 또 있어요. 정사 있고. 야,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화가 왕한 거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해석이 완전히 거꾸로 가죠. 그래서 이런 걸 저희들이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랬을 때 목이 길신 역할을 하거든요. 화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화가 약하다 그랬어요? 조용신을 해야죠. 예, 이게 조용신을 합니다. 토는 어쩔 수 없이 건토하고 습토하고 갈라져야 돼요. 건토는 어떤 작용을 할까요? 예, 건토는 길작용을 해야 돼요. 습토는 흉작용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건토에서 특히 천간의 무토는 약신 역할을 해요. 내가 가려진 게 약한 것이 개수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이게 무토가 약신 역할을 하는. 그랬을 때 금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거예요. 만약에 금이 천간으로 금이 오면 어떨까요? 금생수를 해주죠. 그래서 안 돼요. 신금이 오고 또 병신합수해서 또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은 천간으로 오는 것은 안 돼. 그런데 지지로 금이 왔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요렇게 치죠. 요렇게 금이 지지로 왔을 때 이게 어떻게 됐든 이게 치는 형국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신수 된다고 해서 100% 다수로 가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걸 친다는 얘기거든요. 천간이 됐건 지지가 됐건 금은 어떤 역할을 하더라? 천간도 그렇고 지지도 그렇고 이건 안 좋은 역할을 해. 그러면 한말로 얘기하면 금은 나쁜 역할을 해. 왜 제가 천간 지지로 따졌는고 하니, 이 짝에는 화가 강한데 금이 오면은 이게 재운으로 들어와서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수는 천간에 들어와도 안 좋죠. 지지 들어오면 어떨라나? 지금 이게요, 화가 뭐예요? 조용신이죠. 조용신인데 아니 수가 들어오면은 어떻게 됐든 화가 약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지는 수가 나빠. 그런데 저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때는 어때요? 수가 이때 왔다. 그러면 병화의 뿌리가 되는 이 화가 수가 오면 어떻게 돼요? 이게 꺼지잖아요. 해수가 오건 자수가 오건. 그러면 이때는 수가 안 좋아. 그런데 이때는 신금유금은 요거를 통관을 시켜준다고. 수가 이때 들어오면 안 좋은데 이때 들어오면 좋다고, 이 대운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변화하는 모습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지금 이분 나이가 얼마인가 하니 45세요. 그러면 지금 대우는, 지금 대우는 물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개명을 하건, 아우를 가지건 이 수를 넣어줘서 한 거거든, 제가. 이게 변화하는 모습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게 수는 천간은 안 돼. 그런데 지지는 병호 대운에서는 안 좋은데 이게 신유 대운에서는 이게 좋은 역할을 하더라. 통관을. 그렇죠? 네. 이 이야기. 이분이 헤어 디자이너예요. 자, 아버님, 어머님 계시고 오빠 하나 있고 남동생이 둘이요. 그럼 둘째라는 얘기죠. 네. 이게 농촌에서 아주 행복한 가정이요. 왜 그런가 하니 주말이면은 식구들이 다 모여서 논밭에서 땀 흘려가면서 일을 해. 그러면서 웃음꽃을 서로 피워가면서 이렇게 다복한 가정이었다고요. 고2 때 친구네 집에 놀러를 가는 가끔 오시는 스님이 한 분 있었어. 근데 한 번은 가니까 그 스님이 사주를 봐줬던 모양이지. 그래 놓고 딱 한다는 이야기가 너 결혼하지 마라. 너는 남편 복이 없어. 50 넘어서 결혼해. 결혼을 하려면은. 그러면 그 이야기를 줄이면은 너 여자이기를 포기해. 그 일만 많고 실속 없다는 얘기는 너 평생 열심히 일해도 아주 가난뱅이로 살아. 이 저주의 말 치고 이런 저주의 말을 고등학교 2학년 학생한테 한다고 하면은 이게 스님입니까? 보통 사람이 한 얘기하고 법복을 입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어때요? 틀리잖아요. 승복만 입었지. 제가 보기에는 가짜 스님이거든. 실은 악담을 해도 이런 악담을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한테 한다는 얘기에서는 이게 천벌받을 짓이지. 고등학교 2학년 이 학생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겠죠. 그러니까 자기는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나는 시집가면 못 산대. 가난뱅이로 산대. 이런 식으로. 원래 연월에 정편관이 뜨면은 일찍 꺾인다 그랬죠? 이게 흉이라고. 이게 정관이라. 그러면 정관이 양쪽에 이렇게 딱 떴으면은 흔히들 얘기하게 육신으로만 얘기를 해. 육신으로 얘기하면은 남편 복이 있어요, 없어요? 남편 복 없어요. 아마 이거 보고 한 걸 거요. 이거 육신으로는 분명히 남편 복이 없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궁 한번 보자고요. 배우자궁은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술 중에 무토가 개수를 잡아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술 중에 정화가 있어요. 네. 술 중에 정화가 내 뿌리도 되지만 이게 나보다 어린 남자라. 이게 연하의 남편이요. 그러면서 이거는 양이고 이거는 음인데 이거는 배우자궁에 바뀌었을 뿐이지 이게 음양이라고. 그러니까 정화는 병화보다도 아래니까 말하자면 이게 오빠라면 여동생이요. 이게 누이라면 남동생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연하의 남편이 있다 그거요. 배우자궁이 좋아. 그런데 저희들 중요한 것이 배우자궁은 안 본 것, 단지 육신만 본 것 같아. 또 하나, 사중에 뭐가 있어요? 네, 무토 있고 또 있어요. 뭐가 있어요? 경금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중에 무토하고 경금이 또 있어요. 다시 무게아파. 무게아파 돼가지고 말년으로 가면 갈수록 이게 개수가 많이 약화가 돼요. 여기 있는 것보다 여기서는 무게아파가 암압이 아니지. 이것은 다이렉트로 암압이 돼버린 거라고.
이쪽만 보자고요. 이쪽만 이렇게 볼 것 같으면은 자꾸 개이잖아요, 날씨가. 이게요, 병화의 녹이 이렇게 있으면서 이게 재를 깔고 있다고, 속에. 그래서 어릴 때도 돈이 있고 나중에도 돈이 있는 사주라고요. 왜 이런 거는 못 보느냐 그거지. 그러면 자기가 본 것이, 생각한 것이 최고냐고. 자기가 무슨 신이요? 아니, 저희요, 명리 공부하는 사람들이 큰 소리 뻥뻥 치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거요, 참 저는 무섭거든. 제가 많은 사람들 상담하다 보면은 당신 딸내미는 남편 복 없어. 그러니까 시집 보내면 안 돼. 이렇게 가는 데마다 몇 번 들었어. 그럼 그 어머님은 어떻게 돼요? 아, 그래서 딸한테 얘기를 한다고. 너 시집 가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 딸이 거기 세뇌가 돼버렸어. 굉장히 결혼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해. 그럼 남자를 부정적으로 생각은, 이런 경우가 그렇게 많다는 얘기예요. 혹시 여러분들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경험했어요. 예? 아, 그렇잖아요. 경험하잖아요. 이거요, 명리학자들이요, 좀 공부했다고 하는 사람들, 정말로 이 입을요, 함부로 놀러서는 안 되는 거거든. 이거요, 이게 자수성가하는 대표적인 구조예요. 딴 거 아무것도 보지 말고 요것만 딱 보면 이거 환경 좋아요, 나빠요? 요것만 보면 환경이 나빠요. 그런데 구조를 보니까, 아, 여기도 사화 있네, 지지는 따뜻하네, 가정 좋으네. 야, 그렇다면 이것은 초년에도 고생하면서 말년에 가면 좋으네. 그럼 이건 자수성가지. 그럼 이건 고통 속에 피는 꽃이라고. 아니요. 그랬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쯤 저 얘기 들었으니까 이제 공부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 사주로도 보러 다니고 점집도 쫓아다니고. 그 일찌감치서부터. 그런데 가는 데마다 또 그런 소리를 듣는데, 이게 사주 보는 데서는 요 60만 보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나는? 이게 무서운 거죠. 그 아버지는 어디를 가라 그러는 거 하니, 간호학교를 가라 그래. 근데 나는 헤어를 하고 싶어. 그게 원래 솜씨가 좋아가지고. 그 솜씨 좋은 게 어디서 나와요? 이게 무성할묘 있잖아요. 어떻게 됐든 사화 옆에 끼고 있죠. 여기 사화 있어요. 이거 양지도화라고. 그러니까 이쁘죠. 이게 미인입니다. 키도 크지도 않으면서 적당하고 체형도 참 좋아요. 고3 때 시험을 봤는데 탈락이 됐어. 그러니까 아버님이 재수하라고. 너 재수해가지고 간호학교 가. 그러면서 아버님이 돈 50만 원을 주고 인천 이문의 집에 가서 바람이나 쐬고 와. 그러니까 네 50만 원 그 쇼핑할까 하면서, 그 옛날에 50만 원이면은 그래도 돈 제법 준 거잖아요, 용돈. 그러니까 저 떨어졌으니까 50만 원 주고 이거에다 위안이라도 하고 돌아와서. 근데 인천으로 가가지고 다이렉트로 미용학원에 가서 등록을 해버린 거예요. 등록을 하고 미용학원 다니면서 알바하면서 자기가 벌어가지고 그 짝에서 취업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솜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한 1년 만에 저 톱디자이너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게 22에서 31살 때까지가 절정기라. 이때가 본인이 그래요. 이때가 아주 절정이. 그런데 이때 26살 때 벌써 톱 디자이너면 엄청난 돈을 받는 모양이더라고요. 인기도 있고 그래가지고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상가 일부 그거를 사가지고 가게를 오픈을 해가지고 여러 명 직원을 뒀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서울에 있는 가게를 구입했다는 얘기는 돈 얼마나 벌었다는 얘기요? 많이 벌었다는 얘기잖아요. 예. 이때 그렇게 많이 벌어. 그런데 아픔이 따라올 수밖에 없었어. 3년 교제하던 남자가 돈만 실컷 가져가 놓고 나 몰라라 하고 떠나버려. 7년 교제하던 사법고시생이
제일 처음에는 사법고시 공부하는 거였었는데 나중에는 돈만 뜯어간 거예요. 공부는 안 하고. 그게 7년 동안 그렇게 뒷바라지만 해줬어. 그게 또 떠나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아픔이 있었느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말하자면 당한 거라. 그렇죠? 저 결혼하기 전에 이런 사람들 상담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얘기를 할래요? 초반에는 자기 개발을 많이 하고 그 희망적인 말을 하는데 조심할 거를 얘기해야지. 너 결혼하지 말라. 남편 보고 없다. 이 얘기하면 안 되지. 천천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 결혼은 천천히 해도 됩니다. 그 전에 꼭 해야 될 얘기가 있어요. 일찍 나타나는 사람은 당신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 남자를 볼 줄 아는 눈을 길러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저 대인 관계에서 남자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는 이 이야기를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이 눈을, 지혜로운 눈을 뜰 수 있게 독서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것이 참이고 어떤 것이 거짓인지 분간할 줄 아는 그 힘을 길러야 돼요. 그래서 독서 많이 해야 돼요. 참 세상에 이분 하는 얘기가 재밌는 게 돈은 그냥 들어오는 걸로 알았대요. 그냥 손만 대면 돈이니까. 그냥 돈은 그렇게 자동으로 평생 벌릴 줄 알았다는 얘기지. 저 오빠 학비 대주고 남동생 학비 대주고 집안 시골에 돈 붙여줘서 땅 사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가게도 샀고. 그런데 자 이렇게 떠나버리고 이게 말하자면 남자를 볼 줄 아는 눈이 부족한 거지. 그래서 젊었을 때 너무 돈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다가 32살 때 사기 결혼을 당했어. 그렇게 되면 참 기구하죠. 그랬을 때 어느 대운관이 말하자면 정미대운이 이 정화 때 나쁘지 않았었는데도 그래요. 그런데 이때가 따져보니까 무자년이라고. 이게 무가 좋은데도 그래. 무가 좋은데도 사기당하는 것은 어쩔 수 없던 모양이야. 그래서 바로 파혼하고 이제 재밌는 게 이제 그 다음이야. 그러면 방황하기 시작했겠죠. 그러면 이때 건강 잃었을까 안 잃었을까? 건강도 잃어. 그러면 내가 방황하고 건강 잃어가면서 그러니까 그 샵이 잘 될까 잘못될까? 어렵죠. 이제 마음 공허하니까 이제 일손도 잘 안 잡히고 그러면은 이제 단골들도 떨어지고 그런 게 어려운 거지. 그래서 이제 질환도 생기고 어렵고 방황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시 마음을 추스렀어요. 그런데 재혼을 했어. 재혼한 남편이 연하라고. 어느 정도 연하인관이 10년 연하요. 그런데 이분이 귀화를 한 아랍인이야. 이 사람도 예능계 쪽에 있는 사람이라. 이게 굉장히 밝은 사람이라. 참 구애하는 정성이 아주 놀라워. 자, 그러면 저희들이 유추를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젊은 사람한테 내 마음을 허락했을까? 한국 사람 몇 명한테 실연을 당한 거요? 3명한테. 그러니까 아마 자기를 좋다고 그렇게 쫓아다니고 그래서 이 짝으로 마음을 붙였지 않았을까 하고 제 혼자 생각해요. 그런데 이 남자가 아랍인이라서 그런지 같이 왔는데 덩치도 크고 잘생겼어요. 정말 미남이에요. 그런데 제가 물어봤어요. 결혼 생활 어떠냐 그러니까 짱이래. 자기한테 그렇게 잘해줬는데. 이게 지금 그 아랍 계통이요 굉장히 보수적이래요. 우리나라의 50년대나 60년대 정도 될 것만큼 그렇게 보수적이라네. 근데 자기한테는 그렇게 잘한대요. 그래서 재혼을 했어. 재혼을 한 게 36살 때니까 이때 재혼을 한 거죠.
그래서 딸 둘 낳고 41살 때 아파트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행복하게 지금 생활이 굉장히 달달하대요. 본인 표현이 달달하대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재혼을 해가지고 가정도 잡히고 딸들 둘 잘 크고 남편이 자기 역할 다 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러니까 샵이 운영되는 게 어때요? 아, 지금은 이제 또 잘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분 신념이 하면 된다래요. 이제 꿈이 뭔가니 야간대학교 석사 과정을 수료하면은 미용 전문 학원을 설립할 수 있다네요. 그래서 거기 야간대 가가지고 그 졸업하고 미용 전문 학원 세워서 후학들을 기르는 게 자기 꿈이래요. 자기가 그렇게 헤어 디자이너로서 두각을 나타내는 게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대요. 그러니까 꿈이 참 아름답죠. 참 진흙 속에 연꽃이 향기를 이렇게 내뿜듯이 그 젊었을 때 가장 어려운 아픔을 그렇게 딛고서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계기를 마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꾸려나가요. 근데 거기서 끝마치지 않고 저 인재 양성하는 쪽으로 그렇게 자기가 마지막 가야 될 길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건강하고 소원 성취하기를 저희들 다 같이 박수로 한번. 자, 그러면은 요 사주가 이게 기토가 이렇게 화생토에서 5대3 신왕사주죠? 신왕사주인데 여기도 요게 문제가 여기서 이렇게 있죠. 이게 금극목 하는 사주라고요. 예능계 종사하시는 분인데 이분도 이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화세를 여기 다 빨아먹어요. 이게 신왕한 거 아니에요. 토생금 해가지고 다 빠져요. 그래서 이 화가 필요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만남이 이루어져서 한눈에 반했던 모양이에요. 여기 금기가 제법 많습니다. 이게 금제왕월에 신유술 금이니까 금기가 강하죠. 그러면 지금 이게 인성이 없어요. 목이 없다는 얘기요. 만약에 장명을 한다거나 그러면 목을 어디다 넣어줘야 될까요? 그렇죠. 위에다 넣어줘요. 그래야 수생목 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때 목이 좋아요, 나빠요? 아, 목을 위에다 넣었으니까. 요 아래에는 뭐를 넣는 게 좋을까요? 수요. 왜 그런가? 여기 뭐가 있지? 인묘목이 있잖아요. 인묘목이 있을 때 이게 금이 이쪽으로 내가 이렇게 보낼 것 같으면 이게 잘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다 수를 넣어줘야 돼요. 금제왕울에 곡식에 이거 갈 때 목을 넣어야지 이게 곡식이 조랑조랑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실은 여기서 목이 돈입니다. 지금 여기로 봐서는 목이 없으니까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분명히 금이 많은데 그러면 여기다 목을 하나 넣어주면은요 돈이 된다고요. 조랑조랑 달려있는 보석이 다 곡식이라. 그러니까 원래 이 사주는 이게 돈이 있는 사주라고요. 그러면은 재성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공부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이 아이는 공부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깔고 있는 게 다 재라. 사유축근국도 되고. 그래서 실은 이게 다 돈인데, 옆에 있는 것도 돈이고, 내가 왜 공부하려고 그러겠어? 지금 인성, 목이 없잖아요. 이 병화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부모가 필요한 병화를, 아버지도 병화 필요하고, 엄마도 병화 필요하고. 그러면 이것은
엄마 아빠가 다 귀여워하는 아이네. 그렇죠? 그런 구조를 가지고 나왔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 목이 있는 것이 좋을까 없는 것이 좋을까? 예를 들어서 여기 이런 목이 하나 있다. 그러면 유금한테 다치죠. 그 다음에 신유술 근국에서 다치죠. 차라리 목이 여기 없는 게 낫지 않을까? 네.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엄마의 입을 통해서 나온 얘기예요. 내가 이 아이를 자랑 한번 해보라 그랬더니 첫째 발달 동동동동동동동 아주 이게 얼굴이 환하고 이쁘고 리더가 되고 싶대. 무엇 때문에 리더가? 야, 이렇게 병아 2개씩이나 떴잖아요. 그리고 신금이 또 있잖아요. 신유가 있어. 머리 비상하죠. 이게 너무 잘난 척해서 친구들 사이에 왕따 당하는 경우가 생긴대. 아니요. 이게 못하는 것이 있어야지 애가. 춤, 노래, 뭐 그림, 뭐 이거 못하는 것 없이 다 잘하는데 내가 항상 잘났어. 그럼 왕따 당해야 안 당해요? 그런 경향이 있대요, 엄마가. 그래서 이게 교우 관계가 겁난다 얘기요. 그렇게 하고 자존심이 강해. 신유가 뭐까지 깔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존심이 강해. 이게 간섭 받으려 해요, 안 해요? 간섭. 이런 아이들 간섭해서도 안 돼요. 간섭하면 자꾸 옆길로 가. 제발 이런 아이들 간섭 좀 하지 마세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런데 여기 보면 주변 정리 정도는 잘한다 그랬죠? 선생님이, 유치원 선생님이라도 그래요. 학교 선생님이 숙제 내주잖아요? 그럼 숙제를 다 해야 돼, 먼저. 숙제 다 해놓고 가방 딱 싸놓고 머리맡에 갖다 놔야 안심이 되는 애예요. 그런 애들한테는 절대로 뭐 해라 시키면 안 돼. 그냥 내버려둬야 돼요. 그럼 지가 알아서 다 하거든. 얘가 어느 정도 친화력이 있는 거 아니. 친화력도 있지만 이 꼬맹이가 사람 마음을 읽는 능력이 있어. 그래서 엄마 아빠 싸우면 지가 중개 역할을 해서 화합을 꼭 시킨다네. 이거 지금 애들 영특하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 얘기 듣고 또 놀란다고요. 이게 두뇌회전 빠를 수밖에 없지. 이게 말을 예리하게 해요. 여기 신유. 어른 말못 막히게 해요. 이게 눈썰미 있어. 이런 애들이요. 눈동자를 한번 보세요, 나중에. 눈동자 바짝바짝 정말입니다. 혹시 고양이 눈동자가 아닌가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요런 애들 그림 그려놓는 거 보면은요, 아주 섬세하게 그려놔요. 저 세미라 있죠? 세미라 같은 것도 잘 그려요. 공부는 싫어. 지금 여기서 나타났잖아. 여기 인성이, 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성, 목 없어요. 무엇만 발달했어요? 죄만 발달했어요. 그런 특징이 있는데, 여기 생명 중심으로 할 때, 이때 이게 안 다치더라. 왜 안 다치느냐? 수가 있어서 안 다쳐요. 그래서 요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게 왕성하게 활동하거나 이게 말년 좀 돼갈 때 이거 다치지 말라고. 금이 굉장히 강하니까 장명할 때 아래다가는 꼭 뭐를 넣어줘요? 술을 꼭 넣어줘야 된다. 이 이야기요? 네. 이게 판이 금이 많을 때는 생명체가 다치지 않아야 되니까 그 판에 명식이 안 나오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게 다 같이 초코파이정. 요 정자가 이 초코파이 정이죠. 요 정을 가지고 있으면 정이 그렇게 많아. 그래서 이게 정의 산물이라고. 이게 정은 심장이니까 심장이 참 따뜻한 아이라. 근데 가을인데 다시 목생화. 이 목생화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토생금 했더니 빠지는 게 없네? 뭐가 없어요? 수가 없잖아요. 가장 핵심이
수가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 요렇게 된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요렇게 목생화 됐죠. 저 화생토 됐죠. 화생토 됐습니다. 다시 토생금. 그럼 수만 나오면 금생수, 수생목. 그러면 이거 연두상생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장명에서 여기 아래에 뭐 들어가야 돼? 수가 들어가야 돼. 그런데 어릴 때부터 수운이 이렇게 들어온다고요. 그런데 여기 정의만목 이게 정계충 생각 저게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무엇이 기다리고 있어요? 무토가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서는. 그래서 천간에는 수가 들어오는 게 별로거든. 많이 잡아주고 들어가고 해자축 들어가가지고 수로 들어가가지고 괜찮습니다. 여기다가 인이 이렇게 들어갈 때 어떤가 보자고요. 인이 이렇게 들어갈 때 이게 다치죠. 그런데 수가 내 이름자에 있거나 아우에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통관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꼭 해야 된다. 인묘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을 통관용신이라 그러죠. 다시 통관용신. 이게 금목상쟁에서 통관용신을 한 거라고요. 그런데 이게 정이 많다고 하는 것이요. 저희 이거 쉽습니까? 5살짜리 아이가 뭐 먹을 거 있으면은 지 입으로 먼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엄마 입으로 먼저 줘. 이거 쉽습니까? 어이구, 어려워요. 저 큰 딸은 병술이니까 저 엄마하고 다툴라 그래. 같은 에너지라서. 그런데 얘는 안 그렇다 그거예요. 하면 말하는 것도 이쁘고 행동하는 것도 이뻐. 나한테서 빠져나가는 게 그렇게 좋을까? 지금 여기 뭐예요? 화가 있어요. 내 언행이라고 하는 것은 식신상관이잖아. 상관이 이게 화생토 해가지고 이게 좋잖아요. 그러면 목도 목생화해서 좋아. 만약에 이게요 간목이 아니고 을목이었다면 이게 을목이었다면 어떨려나? 안 되잖아요. 근데 간목인데 이게 심지 역할을 해서 목생화 잘 되잖아요. 이게 지금 가을이에요. 가을이니까 이게 쓸만하다 그거예요, 목생화. 그러면 이건 인성이 좋죠. 그러면 인성이 좋다는 것은 정화인 입장에서 입력이 좋은 거라. 그 다음에 입력 좋으면 그 다음 화생토, 출력도 좋죠. 입력, 출력이 참 좋아. 이런 사람들이 대개 나중에 중개 역할도 잘하고 이것도 목화통명이라. 그렇죠? 그래서 이게 친화력도 있고 교사들이 이게 입력, 출력이 잘 되면은 이거 우수교사라 그랬죠. 강의를 참 잘해.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니까 이것도 목화통명이니까 두뇌명석이야. 참 언니를 좋아해야. 그러면 언니는 얘 좋아할까 싫어할까? 대개 아수를 보면은 그 위 오빠나 언니나 그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잖아요. 얘도 그렇게 엄마한테 부침성이 좋고 저 아빠한테 부침성이 좋으니까 이게 싫어할 수밖에. 언니는 얘만 보면 이게 무슨 고양이처럼 그렇게 그런데도 그래도 언니는 좋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얘가 굉장히 부모 힘이 된다. 그럼 아빠도 이 기운 쓰고 엄마도 요 기운하고 요 기운 다 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힘이 될 수밖에 없죠. 용신을 뭘로 써야 될까요? 용신이요? 네. 여기 수입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죠. 통관용신. 만약에 신중에 임수가 없어도 수를 정용신으로 씁니다. 그러면 가용신을 택한다 그러면 목이 가용신이 될 테지. 요 명식에서도 문제가 되지만 나중에 대운 올 때 수가 천간에 이렇게 올 때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천간에 오면 안 좋은데도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 그랬어요? 무토가 기다리고 있어서 많이 완화를 시켜준다. 이게 연주상생하는 것의 그 특징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수를 놓으면 완전히 연주상생이 된 거라.